실제로 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암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고요. 항산화뿐만 아니라 뇌에서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을 치료하는 항염증제이기도 한데요. 베타아밀로이드의 제거나 타우 단백질의 제거에도 실제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한약 말고 다른 건강식품도 먹고 있는데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굳이 이건 안 드셔도 괜찮아요 하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강식품들 몇 가지를 2번 정도에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걸 주의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파디딜세린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요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일 광고에 나오고 치매에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거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포스파디딜세린은 뇌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뇌세포막에 주로 있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질은 뇌세포에서 세포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세포막에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과 물질 이동, 그러니까 뇌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배출을 돕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베타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 같은 실제로 치매에 문제가 되는 원인들에 대한 작용은 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효과를 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뇌세포를 보호한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임상 시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뇌세포를 약간 보호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배출을 도와준다 정도의 느낌이고요. 실제로 치매가 시작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인지기능을 개선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기도 하고, 드셨을 때 크게 해가 되는 건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복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설포라판은 흔히 브로콜리 추출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브로콜리 중에서도 새싹 부분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2, 3년쯤 전에 우리나라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설포라판을 이용했을 때 인지기능 장애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고 뇌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암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고요. 항산화뿐만 아니라 뇌에서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을 치료하는 항염증제이기도 한데요. 치매가 시작될 때는 처음에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 뒤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생기고, 베타아밀로이드가 오랫동안 축적되게 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키면서 타우 단백질의 문제를 일으키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설포라판은 항산화와 항염증을 통해서 초기에 2단계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베타아밀로이드의 제거나 타우 단백질의 제거에도 실제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전임상이라고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에서만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아직 대규모의 임상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꼭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전임상의 효과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을 사용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것이 꼭 유산균을 한 가지 같이 복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설포라판이 흡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 전 단계 정도의 물질을 넣고 그것이 흡수되면서 설포라판으로 변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산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을 드실 때의 설포라판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기 위해서는 꼭 본인에게 맞는 유산균 한 가지를 같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기능식품은 강황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많이 먹어서 치매가 잘 걸리지 않는다든지 강황이 굉장히 좋다는데 괜찮은가요? 강황을 직접 물에 타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가루를 드신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강황 역시 설포라판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작용이 있고 항염증작용이 있기 때문에 뇌에서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은 치매에 관련된 천연물 중에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요. 그만큼 좋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항산화나 항염증 효과 외에도 실제로 베타아밀로이드의 치료를 할 수 있고 타우 단백질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치매에 굉장히 좋은 약품인 것 같은데 왜 이걸로 치매가 치료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강황이 몸에서 흡수가 엄청나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장을 통해서 강황이 흡수가 된다고 해도 강황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바로 몸에서 배출을 시켜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황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별 도움 없이 그냥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강황을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흡수된 것들이 실제로 뇌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황을 그냥 가루로 드시거나 물에 타서 드신다든지 하는 건 별 소용이 없고요. 강황을 정확하게 가공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든 것들, 그 중에서도 몸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을 골라서 복용하시는 것이 조금씩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포스파디딜세린과 설포라판, 강황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